월간 조선 배진영 차장이 말하는 박 대통령 관련 언론 오보 25개의 거짓말. 네티즌이 합성해서 만든 내용물을 YTN 방송은 검증 없이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후 YTN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10번 사과를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결국 기사를 삭제했지요. 사실 미 대사관 외교 전문,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루머를 중앙일보가 보도한 사건이며 이후 중앙일보는 특별한 정정 없이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 처리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작성한 최순득은 박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 동창,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0월 31일 성심여고 관계자는 YTN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70년에 졸업한 성심여고 8회 졸업생 명단에는 최순득이나 최순덕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관계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시점으로 정동춘은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정동춘 이사장은 국회 청문회와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운영한 운동기능회복센터는 마사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어떤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조갑제닷컴 대표는 체육학 박사 출신의 운동기능회복센터를 마사지숍이라 날조하고는 바로잡지를 않는다며 세계 언론사상 최악의 집단 날조로 꼽았다. 이 기사는 최순실 일가가 청와대를 사적으로 장악했다는 사실로 비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 보도 다음 날인 10월 30일 청와대는 인사서류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 씨 아버지의 이름은 최순실 씨 첫 번째 남편 이름과 달랐고 서류상 어머니 이름도 최 씨가 아닌 강 씨로 나오는 등 기사와 팩트가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튿날 검찰도 최순실 씨는 아들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특별 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출연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7월 국토부가 대국민 약속 이행을 독려한 것은 사실이나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채널A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제3의 미르라고 보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 출입증을 발급받은 계약직 2명 중 1명이 정 원장이라며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 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주 청와대 행정관은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출석,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이미 간단한 메이크업을 했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 90분이 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증언이 담긴 이 방송은 국내 모든 언론에 재인용되었다. 이후 언론은 소위 세월호 7시간과 연계해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 의혹 폭로 경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의 줄기세포 시술을 한 업체로 지목된 알바이오의 모회사격인 바이오스타 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도는 물론 그 이전 및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알바이오에 줄기세포를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010년 국내 불법 시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201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내 불법 시술 의혹을 철저히 수사했고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깨끗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SBS 보도 이후 무상이용의 가명으로 사용했다는 길라임, 즉 박근혜 길라임은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일부 언론은 이로 인해 실제 드라마 주인공인 배우 하지원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나 길라임은 박 대통령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차움병원 직원이 임의로 쓴 가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이동모 원장에 따르면 길라임 표기는 김상만 씨가 차트에 처음 썼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7월쯤 당시 차움 원장이 길라임으로 하면 안 된다.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질책해 박근혜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박 대통령이 공짜로 시설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건 일부러 조사하지 않았다. 환자 비밀 유지 규정상에도 어긋난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이들 보도는 청와대 내에서 성형 의혹,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보도의 내용은 종편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 박 대통령의 마약 복용과 성적인 의혹으로 발전했다. 11월 24일 청와대는 의무실장 명의의 참고 자료를 배포,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 또한 다수의 직원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으며 수술용 혈압제는 쇼크나 발작성 질환 등의 응급 상황을 대비한 약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선택 약제이며 에토미데이트는 기도폐색,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지만 그런 사례가 없기에 사용량이 없다고 밝혔다.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와세다 대학의 오쿠마 대강당에서 김제동, 주진우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주진우 기자는 약 30분간 힘있게 시국 강연을 이어갔다. 여기서 이미 과거 여러 번 박 대통령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는 인간말종 주진우는 희망이 잘 안 생깁니다. 사실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올 거거든요. 섹스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주진우 기자의 폭로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수많은 언론 그의 발언을 기사화했으며 부 언론사들은 돈 없는 주의 막말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주진우에게 발언의 근거를 묻지 않았다. 지금까지 최소한 잡고 마약 사건, 병역 비리, 국방 비리도 터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청와대 약물 반입과 사라진 마약류가 박 대통령의 심신 상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그러나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12월 5일 국정조사에 출석, 누구에게 갔는지 모두 기록돼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해 의약품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또 졸피뎀, 스틸록스, 자낙스, 할세오는 수면제다. 해외 순방을 많이 가는 청와대의 근무 여건상 주로 사용했다고 해명해 이후 청와대에서 사라진 마약류 논란은 사그라졌다. 이 보도는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청와대를 드나들었고 공적 물품인 청와대 의약품을 최씨 일가가 개인 용도로 함부로 썼다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은 의약품 불출 대장의 사모님은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 직원의 부인이며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이라 해명했다. 또 의무실에서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득의 딸 장시호는 12월 7일 국정조사청에 출석, 청와대에 몇 차례 드나들었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저와 어머니는 같이 간 적 없다. 최순실 이모는 모르겠으나 어머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 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주 청와대 행정관은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출석,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이미 간단한 메이크업을 했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 90분이 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증언이 담긴 이 방송은 국내 모든 언론에 재인용되었다. 이후 언론은 소위 세월호 7시간과 연계해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 의혹 폭로 경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의 줄기세포 시술을 한 업체로 지목된 알바이오의 모회사격인 바이오스타 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도는 물론 그 이전 및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알바이오에 줄기세포를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010년 국내 불법 시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201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내 불법 시술 의혹을 철저히 수사했고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깨끗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SBS 보도 이후 무상이용의 가명으로 사용했다는 길라임, 즉 박근혜 길라임은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지만 그런 사례가 없기에 사용량이 없다고 밝혔다.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와세다 대학의 오쿠마 대강당에서 김제동, 주진우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주진우 기자는 약 30분간 힘있게 시국 강연을 이어갔다. 여기서 이미 과거 여러 번 박 대통령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는 인간말종 주진우는 희망이 잘 안 생깁니다. 사실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올 거거든요. 섹스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주진우 기자의 폭로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수많은 언론 그의 발언을 기사화했으며 부 언론사로는 돈 없는 주의 막말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주진우에게 발언의 근거를 묻지 않았다. 지금까지 최순실을 잡고 마약 사건, 병역비리, 국방비리도 터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청와대 약물 반입과 사라진 마약류가 박 대통령의 심신 상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그러나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12월 5일 국정조사에 출석, 누구에게 갔는지 모두 기록돼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해 의약품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또 졸피뎀, 스틸록스, 자낙스, 하셰오는 수면제다. 월간 조선 배진영 차장이 말하는 박 대통령 관련 언론 오보 25개의 거짓말. 네티즌이 합성해서 만든 내용물의 YTN 방송은 검증 없이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후 YTN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10번 사과를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결국 기사를 삭제했지요. 사실 미 대사관 외교 전문,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루머를 중앙일보가 보도한 사건이며 이후 중앙일보는 특별한 정정 없이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 처리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작성한 최순득은
박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 동창,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0월 31일 성심여고 관계자는 YTN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70년에 졸업한 성심여고 8회 졸업생 명단에는 최순득이나 최순덕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관계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시점으로 정동춘은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정동춘 이사장은 국회 청문회와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운영한 운동기능회복센터는 마사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어떤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조갑제닷컴 대표는 체육학 박사 출신의 운동기능회복센터를 마사지숍이라 날조하고는 바로잡지를 않는다며 세계 언론 사상 최악의 집단 날조로 꼽았다. 이 기사는 최순실 일가가 청와대를 사적으로 장악했다는 사실로 비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 보도 다음 날인 10월 30일 청와대는 인사서류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 씨 아버지의 이름은 최순실 씨 첫 번째 남편 이름과 달랐고 서류상 어머니 이름도 최 씨가 아닌 강 씨로 나오는 등 기사와 팩트가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튿날 검찰도 최순실 씨는 아들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특별 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출연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7월 국토부가 대국민 약속 이행을 독려한 것은 사실이나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채널A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제3의 미르라고 보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 출입증을 발급받은 계약직 2명 중 1명이 정 원장이라며 반향이 컸다. 일부 언론은 이로 인해 실제 드라마 주인공인 배우 하지원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나 길라임은 박 대통령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차움병원 직원이 임의로 쓴 가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이동모 원장에 따르면 길라임 표기는 김상만 씨가 차트에 처음 썼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7월쯤 당시 차움 원장이 길라임으로 하면 안 된다.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질책해 박근혜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박 대통령이 공짜로 시설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건 일부러 조사하지 않았다. 환자 비밀 유지 규정상에도 어긋난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이들 보도는 청와대 내에서 성형 의혹,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보도의 내용은 종편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 박 대통령의 마약 복용과 성적인 의혹으로 발전했다. 11월 24일 청와대는 의무실장 명의의 참고 자료를 배포,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 또한 다수의 직원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으며 수술용 혈압제는 쇼크나 발작성 질환 등의 응급 상황을 대비한 약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선택 약제이며 에토미데이트는 기도폐색,